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평균 전력이 10W, 무효 전력이 2VAR일 때 회로의 피상 전력과 역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피상 전력을 계산해 보면 피상 전력 PA라고 하는 것은 루트 유효 전력 또는 평균 전력 P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 PR의 제곱이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하면 문제에서 평균 전력은 10이라 했으니까 10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은 2니까 2의 제곱이고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104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역류를 계산하면 역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 또는 평균 전력의 B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이것을 대입하면 우리가 피상 전력은 루트 104라고 계산을 했었고 유효 전력 또는 평균 전력은 10이니까 이 값이 그대로 역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에 해당하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류 I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 회로에서 3옴에 흐르는 전류 IX를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5A의 전류원을 개방한 상태에서 이 IX1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 3옴과 2옴 그리고 3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곳의 전체 합성 저항은 이 값을 모두 더한 8옴이 되겠죠. 그럼 이 회로는 2옴과 8옴이 병렬로 된 회로인데 이때 I, X1을 한번 계산하면 병렬 회로에서 전류의 분배는 저항의 합 2 더하기 8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남의 저항이니까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전체 전류 10을 곱해주면 IX1은 계산하면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0A의 전류원을 한번 개방을 해보면 두 번째로 IX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IX2도 마찬가지로 이 3옴과 2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곳의 합성 저항은 마찬가지로 8옴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2옴과 8옴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니까 IX2라고 하는 것은 두 저항의 합 2 더하기 8분의 남의 저항 2옴이 되고 이때 전류원은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게 이 전류원이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X2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고려한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처음 회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X라는 전류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한 각각의 전류를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X라고 하는 거는 IX1과 IX2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IX1은 2고 IX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계산하면 1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길이 L인 도선에 전류가 Y축의 음의 방향으로 흐를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을 X축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Y축이라고 하고 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을 Z축이라고 했을 때 이때 문제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자장과 전류가 있을 때 그때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다 했었죠. 이때 이 검지가 자장의 방향이 되고 이 중지가 전류의 방향일 때 이 엄지의 방향이 바로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검지가 자장이고 중지가 전류고 엄지가 힘의 방향이니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이 칠판을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 방향은 Z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정답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Z축의 양의 방향인 4번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단위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N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덕턴스의 기본 단위는 헨리라고 나타내지만 이것을 다르게 나타내면 이 권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자속과 전류에 대해서, 즉 웨버 퍼 암페어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커패시턴스 C라고 하는 것은 V분의 Q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커패시턴스의 기본 단위는 페럿이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전기량과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량의 단위 쿨롱 퍼 전압 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맥스웰 전자 방정식의 패러데이 법칙이란 거는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전개에 회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미분형과 적분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미분형은 컬 2 또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형으로는 인테그랄 2의 dl 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의 d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미분형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페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 RS분의 CS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이 페루프 결합인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은 1 플러스 GH분의 G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먼저 계산하면 분모는 1 플러스 GH는 이 두 값을 곱해주면 되니까 S 플러스 10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분의 G는 S 플러스 10분의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S분의 1이 있으니까 이 값은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곱해주면 분자로 들어가서 이곳이 S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1을 S 플러스 10분의 S 플러스 10이라고 한다면 분모는 S 플러스 10분의 S 플러스 12가 되고, 이것 분의 분자는 똑같이 S에
S 플러스 10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S 플러스 10을 약분해주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면 S 플러스 12분의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송전 전압을 고전압으로 승합할 경우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당연히 이 전압을 고전압으로 승합을 한 만큼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동일 용량의 전력을 송전할 경우 송전선의 굵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먼저 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V 곱하기 전류 I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이 전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전압을 승합해서 증가시키게 되면 당연히 그 증가한 만큼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가 감소한 만큼 그 전류를 견뎌야 하는 전선의 굵기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도 맞고요. 3번 전력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 제곱에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전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 역시 감소를 하게 되겠죠. 다음 전선의 무게 감소로 도체 가격과 건설비가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전선의 굵기가 감소한 만큼 그 전선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선의 굵기가 감소한 만큼 전선의 무게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선의 무게가 감소는 하게 되지만 이렇게 전압을 초고압으로 승합을 하게 되면 그 지지물에 시설되는 애자와 그 지지물 자체의 건설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보기가 틀리게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불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리액터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불로 리액터의 역할은 우리가 이런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무부하 또는 경부하 시에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진상 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의 제한, 소호 리액터는 지락 아크의 소호, 직렬 리액터는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불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페란티 현상 방지, 즉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다음과 같이 공급될 때 커패시터에 유기되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커패시터에 유기되는 전압은 이 RC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 곱하기 이 커패시터가 가지는 리액턴스 X C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이 XC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이 오메가는 우리가 이 회로의 전원 전압의 형태를 보면 이 형태는 전압의 최대값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오메가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C는 0.05라 했으니까 이것분의 1은 계산하면 5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C는 구했고 그 다음 전류 IT를 계산해보면 이 IT는 이 RC 직렬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분의 이 회로의 전원 전압이 되겠죠. 전원 전압 V S의 T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임피던스를 모르니까 이 임피던스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먼저 계산하면 크기는 R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X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저항은 5ohm이고 5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5ohm이니까 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위상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C가 되는데 우리는 이 R도 5고 XC도 5니까 이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를 다 구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5 크기는 5루트 2 위상은 4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를 구해보면 이 IT는 먼저 크기 5루트 2분의 VS는 10이니까 5루트 2분의 10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 코사인 4t 플러스 15도에 이 위상이 45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상을 서로 나눠줄 때는 서로 빼주었죠. 그럼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IT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2가 되고 코사인 4t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IT도 구했고 XC도 구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먼저 크기는 루트 2분의 2 곱하기 5니까 루트 2분의 10이 되고 코사인은 그대로 적어주면 코사인 4t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이 값은 2분의 10루트 2니까 2와 10을 약분하게 되면 이 부분은 5루트 2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형태에 맞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ft equal t sin의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단 a는 상수이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 복소 미분 정리라는 걸 해주셨습니다. 이 복소 미분 정리라는 거는 t의 n제곱 그리고 f t라는 형태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ds의 n제곱의 d의 n제곱이 되고 f의 s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t의 sin의 a t를 라플라스 변환해 주는 거니까 위 복소 미분 정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먼저 n은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ds의 d가 되고 이 fs는 이 sin a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를 미분해 주게 되면 먼저 마이너스 1을 고려해 주고 이렇게 분수꼴의 미분은 s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는 그대로 넣었을 때 이 분자는 먼저 이 분자를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러면 앞에는 그냥 0이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를 미분해 줬었죠. 그러면 a는 그대로 두고 곱하기 이 s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s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다시 적겠습니다. s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전체 제곱 분의 2 A의 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보기에서 같은 형태를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료치가 2A인 정연파 전류 I가 회로에 흐르고 있을 때 인가전압 E를 계산하시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는 이 인가전압에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이 RL 병렬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때 이 I는 문제에서 시료치 2A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임피던스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임피던스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으로 인덕터는 J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플러스 저항은 3옴이니까 이것분의 다시 J의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3을 앞으로 꺼내면 3 플러스 J의 3 분의 J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자 분모에 3 마이너스 J의 3을 곱해주면 이 값은 먼저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이 J랑 마이너스 J를 곱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3 곱하기 3에서 9가 됩니다. 이것분에 뒤에 먼저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J와 마이너스 J를 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9 곱하기 3에서 27 플러스 J의 27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분모는 9 더하기 9에서 18이 되고 이 18을 분자와 약분을 하면 이 각각 분자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이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 플러스 J의 2분의 3 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전류는 2A라고 했고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J의 2분의 3을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가전압 E는 3 플러스 J의 3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불평형 전류를 IA, IB, IC라 하고 다음과 같은 전류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칭분 전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 대칭분 전류는 영상 전류, 정상 전류, 역상 전류가 있고 먼저 이 영상 전류는 크기가 같고 같은 위상각을 가진 평형 전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 전류는 평형 삼상 교류로서 전원의 상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전류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역상 전류는 평형 삼상 교류로서 전원의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상 전류와 정상 전류 그리고 이 역상 전류의 형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전류는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인 역상 전류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무게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뉴턴 퍼 미터인 두 도선이 서로 평행하며 서로 0.1m씩 떨어져 있다. 한 도선이 다른 도선의 바로 위쪽에 놓여 있으며 각 도선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류가 흐른다. 이때 위쪽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중력의 합이 0일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지구의 자기장은 무시하며 뮤제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도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있고 이때 이 도선 사이의 거리는 0.1m씩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때 전류는 서로 하나는 이쪽 방향이라면 다른 도선은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인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되면 두 도선 사이는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F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1 I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2파이 R은 0.1이니까 곱하기 0.1 이것 분해 뮤 제로는 문제에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 했고, 이때 우리 전류는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만 반대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힘의 크기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전류의 크기는 서로 동일하니까 I1, I2 모두 I가 돼서 I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이 힘의 크기는 2파이는 약분해서 2가 되고 이 0.1도 약분을 하면 이곳이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힘의 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I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크기가 이러니까 이 힘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I 제곱이 되고, 이것도 힘의 크기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이 도선이, 이 위쪽 도선이 작용하는 자기력과 이 중력 사이에 합이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중력은 우리가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도선의 단위 길이당 무게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뉴턴 퍼 미터라고 했습니다. 이때 단위를 잘 보시면 이 무게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중력이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이 아래 방향으로 이 단위 길이당 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값에는 중력이 곱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I 제곱이라는 거는 그 힘이 서로 같겠죠. 바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값 I니까 이것을 계산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자, 그럼 이제 I의 제곱이라는 거는 넘겨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6승과 마이너스 4제곱과 마이너스 6제곱을 약분을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이건 곧 100분의 1이니까 분자로 넘기면 2분의 1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값은 곧 5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루트 50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전류의 시료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치 I, RMS는 계산하면 루트 이 각각의 전류의 시료치를 제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이때 여러분들은 이 5와 8은 최대값 I, M이란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료치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8의 제곱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루트 3의 제곱은 9가 되고, 플러스 2분의 25가 되고, 플러스 2분의
64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이 9를 2분의 18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2분의 다 더하면 107이 나옵니다. 107. 그래서 루트 2분의 107이 나오게 되고 전류니까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자기 저항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 회로에서 기자력에 의해 발생한 자속을 방해하는 정도를 이 자기 저항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저항 Rm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 F라고 말을 하고 또는 파이분의 N I 또는 뮤 S분의 L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퍼 웨버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자기저항의 역수 퍼미언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퍼미언스 P라고 하는 거는 자기저항 Rm분의 1로 단위는 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저항 Rm의 단위를 다르게 적으면 이 퍼미언스 단위의 역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퍼미언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얼마나 자속을 잘 통과하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를 보시면 1번 단위는 이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퍼 웨버이다. 이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퍼 웨버가 맞죠? 맞는 선지가 됩니다. 2번 투자율이 클수록 자기 저항은 커진다. 이 투자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기 저항은 비례해서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음 3번 주어진 기자력에 대해서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라고 했었죠. 맞는 선지가 되고 자기 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 P라고 한다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RLC 병렬 회로에서 R, LC가 모두 동일하게 15민 상태에서 L을 증가시킬 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R과 C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먼저 공진 주파수는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이 공진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RLC 병렬 회로에서 2 파이분의 1 루트 L C분의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L이 증가한다 말을 했으니까 이 공진 주파수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어드미턴스는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이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거는 루트 R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J의 X L분의 1 마이너스 X C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XL이다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이것은 오메가 L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L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XL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전체 제곱 역시 증가를 하게 돼서 어드미턴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고 3번 역률은 작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RLC 병렬 회로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R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이것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 L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전체 제곱값 역시 증가를 하게 되고 분모가 증가를 하니까 이 코사인 세타 역률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선지 역률은 작아진다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도 Q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이 RLC 병렬회로 해서 선택도 Q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루트에 L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L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선택도 Q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번 보기가 이 선택도는 커진다가 틀린 답안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 5 마이크로페럿과 저항 8 곱하기 10의 5제곱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12V의 전원이 연계되었을 때 이 회로의 시상수와 커패시터의 최대 전하량을 각각 구한 값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RC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가 ON이 되었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이 인가되는 전압이 E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흐르는 전류는 이 커패시터가 충전됨에 따라 지수함수로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이 시상수 또는 시정수라고 하는데 이 값은 우리가 이 값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때 그때 t의 값이 곧 시정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상수 또는 시정수는 R,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단위는 초, 세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상수는 저항은 8 곱하기 10의 5승이고 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4 세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최대 전하량을 구할 건데 우리가 먼저 이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CV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커패시터의 최대 전하량 Q 맥스라고 한다면 이 C는 그대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이 전압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전압은 이 커패시터가 이 인가된 전압이 모두 이 커패시터에 충전이 돼서 똑같아졌을 때가 바로 이 커패시터의 최대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이 12V 전원이 연계되었다 했으니까 12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가 마이크로 쿨롱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산을 해주면 60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간 접속 방법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맞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형태를 이중 Y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이중 Y형의 선간 전압과 선전류를 한번 나타내 보면 먼저 선간 전압은 Y 결선과 동일하게 이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00, 즉 루트 3,2가 됩니다. 그리고 선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뽑아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 IL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곳의 전류가 I가 흐르고 이곳의 전류도 I만큼 흐르니까 이곳에는 전류가 I랑 I를 더한 EI가 되겠죠. 그래서 선 전류는 E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보기에 답안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일 때 ft의 최종값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나타내 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의 fs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리미트 다시 적으면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fs는 이때 이 분모를 s로 묶게 되면 s제곱 플러스 2s에 플러스 5가 되고, 분자는 3s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s는 서로 약분이 되고, 이 s 값에 0을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s에 0을 대면 이 값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3s도 0이 되겠죠. 계산하면 5분의 10이 돼서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됩니다.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전기 공급 방식을 변경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맞는 선지가 되죠. 우리가 이 단상 3선식을 사용하면 단상 2선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전압과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 전체 전선 소요량은 증가한다. 틀린 선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 단상 3선식을 사용하면 전선 소요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만큼 감소를 하냐면, 이 단상 2선식을 100%라고 했을 때 이 단상 3선식은 37.5%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선 소요량은 전선의 중량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3번,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경우 한 선당 공급 전력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한 선당 공급 전력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상 2선식을 100%라고 기준을 했을 때 이 단상 3선식은 133%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으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또 전선 소요량도 감소를 하고, 또 한 선당 공급 전력이 증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 부하가 불평형 시에 전압 불평형이 발생을 해서 부하가 소손될 수가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압 밸런서를 시설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보기 역시 전압 불평형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접한 두 도체 간의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의 전류 방향에 의한 전류 밀도가 집중되어 전류가 흐르는 유효 면적이 감소하고 저항이 증가하여 전송 손실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두 도선이 인접하게 한번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인접한 두 도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나는 이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다고 해보고, 하나는 이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 두 도선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방향이 다를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끌어당길 때는 전류 밀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밀집을 하게 되고, 서로 밀어내는 청력일 때는 바깥쪽에 밀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전류의 방향에 의한 전류 밀도가 집중돼서 전류가 흐르는 유효 면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저항이
증가해서 손실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근접 효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접 효과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 두 도선 간의 간격을 크게 해주거나 또는 이 도선의 단면적을 작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송전선 1선 지락 발생 시 선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장 종류별로 대칭분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 고장 전류의 종류는 첫 번째로 1선 지락사고 발생 시 흐르는 전류가 있고, 두 번째로 선간 단락 시 흐르는 전류가 있고, 이 선간 단락을 다르게 말하면 이선 단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3상 단락 시 흐르는 전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어떤 대칭분을 가지게 되냐면, 먼저 1선 지락은 정상분과 역상분 그리고 영상분,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선간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분과 역상 분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상 단락의 경우는 정상 분만 가지고 있게 되죠.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일선 지락 발생 시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묻는 거니까 정상분과 역상분, 영상분을 모두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 정상, 역상, 영상 전류가 모두 흐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로에 연결된 부하의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부하의 임피던스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부하의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라고 할 수 있고, 문제에 V와 I가 모두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하나씩 해보면, 먼저 I는 이 120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120으로 묶으면 120 7 마이너스 J의 분모는 32가 되겠죠. 이것뿐에 전압은 이건 역시 30으로 먼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30 4 플러스 J의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곳은 분모에 1이 있는 거랑 같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120 7 마이너스 J분의 32 곱하기 30 4 플러스 J의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 30과 120이 약분돼서 4가 되고, 다시 한번 32랑 약분하면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7 마이너스 J의 분자는 8 4 플러스 J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분자 분모에다가 7 플러스 J, 분자도 7 플러스 J를 곱해주면 이것은 7 곱하기 7은 49가 되고, 마이너스 J랑 J를 곱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분모는 50이 되고, 분자는 8 에다가 28 플러스 J의 4가 되고, 플러스 J의 21, 또 J와 J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50분의 8에다가 25 플러스 J의 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 25를 묶어서 이 50과 약분을 하면 이렇게 50은 2가 되고, 이 값은 모두 약분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하 임피던스 Z는
여기서 이 8과 2도 약분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4 플러스 J의 4가 되고 단위는 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이러한 형태인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을 단락하고 송전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는 400옴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옴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특성 임피던스 Z 제로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 Y분의 직렬 임피던스 Z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렬 임피던스 Z는 무엇이냐면 이 수전단을 단락하고 송전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100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병렬 어드미턴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이 병렬 어드미턴스는 이번에는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그때 임피던스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임피던스가 400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인 40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대입을 하면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는 400분의 1이 되고 이것분의 직렬 임피던스는 100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계산해주면 루트 4만이 되니까 루트 4만은 곧 200 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3선식 배전선로에 삼상 평형부하 50kW가 연계되어 있다. 이때 역률은 0.8로 지상이며 부하 전압은 200V, 전선 1조의 저항은 0.02옴이다. 이때 전압 강하는 약 몇 볼트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먼저 이 단상과 삼상에서 전압 강화 공식 E는 V R분의 P에 R 플러스 X에 탄젠트 세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하실 게 바로 이 P가 유효 전력으로 단위가 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 X가 무시가 되고 이 전체 X랑 탄젠트 세타 값이 무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값을 대입을 해주면 전압 강화 E는 이 VR은 수전단 전압으로 이 부하 전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을 대입해주고 P는 유효 전력이니까 문제에서 50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하고 저항만 고려해주면 되니까 저항 0.0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0.02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약분이 되는 것끼리 다 약분을 하면 100과 이 10의 세제곱이 약분이 되고 이 10과 200이 약분돼서 20이 되고 이 50이 약분돼서 5가 되고 2가 되고 이 2와 2가 약분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강하는 5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